오늘 알려드릴 부업 정보 30초 소개입니다. 오늘 부업의 특징은 한 번만 딱 오픈해 놓으면 그 뒤로는 관리만 해주면 되는 부업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래요. 첫 번째, 돈이 되는 곳을 찾는다. 두 번째, 집을 구한다. 세 번째, 집을 꾸민다. 네 번째, 4명에서 5명한테 다시 월세를 준다. 다섯 번째, 매달 월세 받으면서 관리비 정산을 해준다. 아마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 가장 크게 와닿으시는 게 바로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는 걸 겁니다. 이 부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혼자서도 최소 10건 이상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 이거를 10건 이상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벌려면요.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4, 5건 할 때는 부업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본업으로 하실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업은 인테리어나 집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 블로그 체험단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투잡으로 하기에 정말 좋아요. 회사 잘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하면서 돈도 되는 부업입니다. 이 부업이 뭐냐면요. 바로 쉐어하우스 운영 부업이에요. 이 부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부업의 장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부업들과 차별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의 최소부터 최대 범위를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부업을 할 때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이거 막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의사항들 꼭 듣고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 부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 부업에서 저만의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부업의 장점은 무엇이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5%, 10% 특판 예금 이자 준다고 하면 막 사람들 줄 서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데 가서 힘들게 막 줄 서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금 대비 최소 30%는 수익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해보고 괜찮으면 2개, 3개, 10개까지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도 벌면서 사회에 도 기여하는 거예요. 이것만 몇 개씩 해가지고 따로 일 안 하시는 분들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일단 한번 오픈하고 나면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하루 1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만 정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것도 그냥 청소 아주머니한테 맡겨도 되긴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3시간씩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 주에 3, 5, 15, 15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예요. 한 달이 4주니까 15만 원씩 4주 일하면 60만 원이죠. 실제로는 세금도 떼고 받으니까 한 50 얼마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업이랑 수익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3시간씩 20일이나 일해야 되는 편의점 알바를 하실래요? 아니면 하루에 10분씩만 하면 되는 이 부업을 하실래요? 정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 장점. 다른 부업들은 그냥 한 달에 애들 용돈벌이로 한 1, 20 하는 정도이지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 적성에 잘 맞다 하시면 한 4, 5개까지는 회사 다니면서 하시다가 그 이상부터는 그냥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걸리니까 10개 이상 운영해도 매일매일 할 시간은 한 2시간도 안 됩니다. 사실 10개 이상 하면 저라면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직원 고용해서 관리시키고 세계 여행 한번 다녀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는데 지금 이 부업을 하시면 돈도 시간도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고 체력 좋을 때 여행 가야 제대로 즐기죠. 근데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 부동산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해요? 큰 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부동산 투자 해본 적 없어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일단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사는 한두 번 해봤잖아요. 이사해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부업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힘들다고 나가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다른 부업들과 차별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부업이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집, 회사 이렇게 출퇴근만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 달기도 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부업은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이것도 2달 만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냥 짬내서 할 수 있는 앱테크를 했었는데요. 폰으로 광고 보고 미션 수행하고 그림 그려서 팔고 이런 부업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동화는커녕 그냥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고 결국에는 피자나 치킨 한두 번 사 먹는 정도지 이걸로 뭐 퇴사를 하고 인생을 바꾸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러다간 퇴사는커녕 죽도밥도 안 되겠다 싶어서 부자들이 뭘 해서 돈을 벌었나 찾아봤는데요. 60% 이상이 부동산 아니면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부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월 수익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직접 돈이랑 시간 다 날려본 후에 고르고 골라 여러분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쉐어하우스 부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집을 여러 명한테 월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나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월급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나가는 돈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요즘에 진짜 집꼬리만한 원룸 오피스텔도 자취 한번 했다 하면은 월세랑 관리비로 100만 원은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싸게 살아보려고 알아보면 밥 먹을 데도 없는 이런 곳이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훨씬 쾌적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는 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 3개인 집을 월세 120만 원에 구합니다. 굳이 비싸게 돈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에 월세집 구한다고 연락 돌려놓으시고 괜찮은 방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집을 한번 보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마다 침대를 놓고 1인실에서 2인실로 쪼개서 월세를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인실은 월세 55만 원 정도 받고 2인실은 월세를 한 4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방 2개는 2인실, 방 하나는 1인실 이렇게 하면 총 월세가 얼마 들어오죠? 23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월세 120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남죠. 115만 원에서 매주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3만 5천 원씩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14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아요? 101만 원이 여러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수익도 아니고요. 매달 10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일단 한번 월세를 다 맞추고 나면 사실 그 뒤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관리비를 정산해주는 겁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살고 있는 분들이 나눠서 내실 수 있게 1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지 n분의 1로 계산해서 공지사항으로 올려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 뒤에 이분들이 한 6개월 살다가 나가시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청소기 한번 쫙 돌려주고 걸레질 한번 쫙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음 분이 들어올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다음에 들어올 분이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치 수익이 빠질 수는 있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제가 장점만 알려드리지 않아요. 단점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한번 살아본 분들은 원룸 오피스텔, 아까 말한 대로 비싸죠? 어지간해서는 이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계약 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연장을 해도 1년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뭐만 해주면 돼요? 관리비만 12번 정산해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실 거는 방이 공실 없이 놀지 않도록 계속 연장되게끔 운영하시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입주자분들이 계속 연장 계약을 할까요? 바로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보통 월세는 얼마인지, 집은 깨끗한지, 버스 정류장은 가까운지 이런 거 보시잖아요. 쉐어하우스도 똑같습니다. 일단 가격은 혼자 자취하는 것보다 무조건 싸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컨디션이랑 위치인데요. 컨디션은 그냥 여러분이 이 사진처럼 깔끔하게 톤이 정리되어 있고 하이샤시이고 누수가 없는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대학교나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까지 도보로 15분 이내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내 집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줘도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들어봤을 땐 동의 받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아세요? 에어비앤비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지자체의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플을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웃 동의도 필요 없고 지자체 허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만 받으면 돼서
훨씬 쉽습니다. 입장을 바꿔봤을 때 집주인이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월세 밀리면 어쩌지? 두 번째, 집이 더러워지면 어쩌지? 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걱정을 해결해주면 됩니다. 꼭 혼자 산다고 해서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체계적으로 매주 청소 이모님을 투입을 할 거고 계속 깨끗한 상태여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관리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내가 이미 월급을 이만큼씩 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절대로 월세를 밀릴 일이 없고 만약에 2달 이상 연속으로 월세가 밀리면 내가 알아서 자진해서 나가겠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면 동의받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안 하실 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쿨하게 다른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 집 하나에 집착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업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을 구할 때 방이랑 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또는 방 개수가 적더라도 방 사이즈가 좀 크면 2명이 아니라 3명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구하실 때 하실 일은 방마다 1인용 침대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방도 만약에 거기에다가 2층 침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층은 조금 월세를 저렴하게 줘야겠지만 그래도 1인실일 때 비해서 오히려 내 수익금은 더 올라갑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더 싸져서 좋고 나는 수익이 더 많아지니까 좋고 세상에 이렇게 세입자도 좋고 나도 좋고 집주인도 좋은 이런 아름다운 부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완전 블루오션 부업인데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해서 다행이지 이 영상 떡상하기 전에 빨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방마다 침대랑 책상을 넣어주고 추가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행거나 수납장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밥 먹을 수 있게 식탁이랑 냉장고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실에 소파 이런 거 비싸게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2인실의 경우에는 서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암막 커튼을 하나 챙겨서 달아주시면 돼요. 커튼도 솔직히 뭐 비싸게 업체 통해서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동 드릴 하나 잠깐 빌리셔서 셀프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 공간이 남으면 추가로 서랍장이나 조립식 선반을 놔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청소는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플에다가 매주 청소하는 걸로 설정을 하시고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청소하실 분이 알아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을 입주자가 셀프로 청소하기 때문에 방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이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업에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실이 나지 않도록 연장 계약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계절마다 뭐 소소한 간식이나 라면거리 같은 거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파자마 파티 같은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친목 모임을 한 번 하게 되면 서로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여러 플랫폼에 홍보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직방, 다방, 피터팬 이런 데도 전부 알아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집을 찾으려고 열심히 알아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그분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등록해 두시는 게 좋고요. 등록하시는 건 전부 무료이고 홍보비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쉐어하우스 부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아마 좀 낯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단언 건데 이거를 저처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부업 유튜버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진짜 그 뒤로는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처음에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여러분이 좀 하시다 보면 오히려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좀 심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 나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너나 많이 하지 왜 다 알려주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저는 이미 2군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제 자체 브랜드인 음식점도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면서 사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수익이 별로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쉐어하우스로 운영할 순 없잖아요. 그때는 이걸 할 게 아니라 건물을 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걸 첫 발을 잘 떼시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업이 꽤 괜찮아서 아예 본업으로 해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강의나 제 유튜브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사 몇 번 해본 경험만 있으면 굳이 강의 안 듣고 시작해도 될 만큼 정말 쉬운 부업이니까 얼른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시다 막히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코칭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